자, 이번에는 환경 때문에 인간의 삶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 반대, 인간 때문에 자연 환경이 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새만금 간척지와 안동댐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간척지를 배워보겠습니다. 간척지가 뭐냐면요, 얕은 바다를 흙으로 메워가지고 바다를 땅으로 바꾼 것을 간척지라고 해요. 자, 이런 간척지를 왜 만들겠어요? 왜 바다 대신에 땅으로 만들겠어요? 땅이 부족하니까요. 사람들이 살아갈 땅이 필요한데 바다뿐이 없으면 바다 중 일부 얕은 쪽에다 흙을 채워가지고 이것을 땅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더 넓은 땅에 살 수 있으니까 간척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이 바로 간척지인데요. 1996년에 보면 여기 바다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죠? 이 바다 지역에다가 이렇게 댐을 지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후, 자, 이렇게 바닷물을 모조리 막게 한 후에 이 들어와 있는 바닷물을 모조리 밖으로 빼내면은 이곳에 넓은 새로운 땅이 생기겠죠. 이런 것이 바로 간척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완성되진 않았지만 완성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공사 중이고요. 이것은 이런 바닷물을 막은 방조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완성은 안 됐지만 향후에 지금 이 방조제로 막혀진 이 간척 지역에다가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도 만들고 관광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관광 랜드도 만들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이런 곳을 뭐라고 한다고? 바로 간척지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다에서 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자연환경,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맞춰서 살아야지 라고 옛날에 조상님들이 생각을 했다면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인간이 우린 땅이 부족하니까 땅을 만들어내야겠어 라고 환경을 바꿔버리는,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댐입니다. 안동댐도 인간이 자연 환경을 개발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댐이란 뭐냐면 강의 상류에다가 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저장해 놓는 시설을 말합니다. 자, 원래 강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르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여기 물이 있으면은 물이 원래 계속 흘러내려가 가지고 하류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중간에 댐을 만들어 놨어요. 일종의 둑을 만들어 가지고 물이 지나가지 못하게 끊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여기선 넘어가지 못하니까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쌓이겠죠. 물이 점점 여기 높아집니다. 이 높아지도록 해서 물을 저장하는 것이 바로 댐입니다. 그러면 이 댐을 만든 까닭 무엇일까요? 물을 많이 쌓아서 수영하려고? 아닙니다. 자, 댐을 만든 까닭은요, 홍수와 가뭄을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물을 이용해서 추력 발전,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예요. 자, 이것은 댐의 단면도인데요. 댐으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이 댐으로 막힌 곳에다가 여기에 물이 쌓여 있으면 이 높이 쌓인 물이 이곳의 수문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일정한 양의 물만을 바깥으로 밑으로 내려보내게 흘려보냅니다. 근데 그러면 물이 굉장히 많이 고여있는데 이런 좁은 곳으로 흘려니까 물의 속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빠르겠죠. 그 빠르게 흘러가는 물살이 이곳에서 물레방아처럼 터빈을 돌리고, 이 터빈을 돌린 것으로 인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기면서 그것이 발전기를 통해 전기를 만들게 됩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많이 넘쳐가지고 하류로 강이 계속 들어가면서 홍수가 나게 되는데, 이렇게 댐이 있으면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졌을 때 이 물의 양을 적절히 조절을 해가지고
홍수가 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자, 옛날에는 홍수가 나면은 아유 자연 환경이 이런 걸 어떻게 라고 포기하고 홍수를 피해서 멀리 가던가 아니면 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집을 높은 데다 짓던가 했어요. 근데 이제는 어때요? 자연 환경을 아예 댐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바꾸어 버리죠. 이렇게 인간이 오히려 환경을 개발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게 하는 이런 모습들이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대청 같은 경우는 대청이나 배산임수는 자연환경 때문에 인간의 삶이 변화된 모습이라면 새만금 간척지나 안동댐 같은 것은 인간이 자연환경을 개발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환경을 개발할 수 있게 된 까닭은 바로 과학기술의 발달 때문이죠.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과학기술로 가능하게 되면서 거대한 댐을 짓고 바다에 거대한 둑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적극적으로 자연환경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자연환경이 인간에게 영향을 줘서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인간이 아예 자연환경을 바꿔버리기도 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상황도 있을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바로 금강하고뚝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교과서 68쪽을 한번 살펴본 후에 동영상을 봐주기 바랍니다. 자, 책 읽어주세요. 잘 읽었나요? 자, 하고뚝이 무엇이냐면 바로 강의 하류에 쌓은 둑입니다. 아까 강의 상류에다가 물을 저장하기 위해 만든 게 댐이었다면 하구뚝은 강의 하류, 그러니까 바다 근처까지 내려온 곳에 평지 근처에 만든 둑입니다. 이 하구뚝을 만든 까닭은요, 바로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고 강물의 양을 조절해서 농사하는 데 쓰기 위해서예요. 자, 이런 것이 바로 하구뚝인데요. 이 하구뚝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이런 하구뚝을 만들어서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또한 강물이 너무 한꺼번에 빠져나가거나 몰리지 않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는 도로를 만들어서 도로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금강하고뚝의 위치예요. 여기서 강이 이렇게 주르륵 주르륵 내려오다가 바다를 향해 가는데 이 바다로 가는 이 길목에다가 하고뚝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니까 이곳에 있는 물이 바닷물이 섞일 리가 없겠죠. 바닷물을 들어오는 걸 왜 막느냐? 이 하류 주변에 있는 이 땅들 뭐 같아 보이나요? 평지인데 마을이 별로 없는 걸로 보니까 아마 농사를 짓는 논인 것 같아요. 근데 논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필요한데 바닷물을 쓸 수는 없어요. 소금물로 그 물을 주면은 벼들이 다 죽거든요. 그래서 강물이 많이 필요한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이렇게 하고뚝을 설치해서 바닷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여기가 민물, 호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하고뚝을 만들었더니 당연히 자연환경이 편합니다. 강물의 속도가 느려져요. 원래는 이 지도에서처럼 하고뚝이 없다면 물이 쌩쌩 빠져나가서 바다까지 바로바로 이렇게 밀려나갈 텐데 하고뚝이 만들어지면서 물에 밖으로 나가는 바다로 가는 물의 양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서 물이 오염이 돼요. 물이 오염되면 주변의 생물들이 사라지겠고 고인 물은 이렇게 썩기 마련이죠. 그런데 금강에 하고뚝을 만든 후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했냐면 넓은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주변 호수 주변에 갈대밭과 농경지가 생기면서 철새들이 날아와 가지고 멋진 광경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요. 호수가 된 곳에 물이 썩게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수준이 유지가 되면서 오히려 이런 멋진 풍경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
하구뚝으로 관광을 하러 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멋진 모습들. 그래서 하구뚝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인간이 농사를 짓기 쉽게 바닷물의 피해를 줄이려고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인간에게도 좋지만 철새들이 찾아와서 쉴 수 있는 깨끗한 자연 환경지로서도 발전을 하면서 인간과 환경이 서로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즉, 이렇게 인간과 환경의 관계는 어느 한쪽이 한쪽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될 수 있겠어요. 자연환경을 개발하면 꼭 환경이 망가진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또 자연환경은 절대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맞춰야 한다 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인간에 의해 자연환경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자연환경이 바뀐 것이 어쩌면 그냥 내버려둔 자연환경보다 더 좋아지는 환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점, 그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금강하구뚝을 보면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를 이루었다는 걸 기억해 주길 바래요. 자,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관계, 가장 바람직한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냥 자연환경은 보존이 무조건 최고니까 인간이 맞춰야 돼? 그런 1번? 아니야, 인간이 최고지. 자연은 좀 개발돼도 돼. 인간이 편하려면 좀 바꿀 수도 있지. 바다도 무조건 땅으로 만들고 산도 무조건 깎고 이렇게 개발을 하자? 2번? 아니겠죠? 인간도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인간이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조화를 이룬다는 점, 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인간이 환경과 관계를 맺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을 통해 인간과 환경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만날 그날까지 무한 공부!